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해양경찰 면접 OT 영상입니다. OT 영상. 그래서 이제 여기 DSA 컨설팅사는 면접 학원이 아니죠. 그죠? 면접 학원이 아니고 제가 이제 윌땡에서 고시항공가에서 경찰, 해양경찰,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 면접, 공공기관 관련된 면접 총괄을 했었는데 전속 계약하지 않고 이제 재계약하지 않고 제 원래 개인 연구실을 컨설팅사로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학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경찰 같은 경우에는 전국 각지에서 이제 수강을 해서 코칭을 받는데 주로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코칭, 1대1 코칭만 해요. 그래서 육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단 면접이 좀 해양경찰에 비하면, 해양경찰의 다대일 면접에 비하면 좀 중요해서 육경 면접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가 이제 11인 9인 이하 소수 그룹 코칭반 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밀착 코칭반을 하거든요. 그건 제가 이제 윌땡에서 총괄할 때 그때 만든 개념이에요. 이제 밀착 코칭반 해서. 근데 이제 그때 만들고 나서 많이 따라하기 시작했죠. 여기저기서 밀착 코칭이란 말을. 근데 이제 해양경찰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무조건 1대1로만 진행합니다. 1대1로만 진행하고, 사실은 제가 작년에 해양경찰분들 1대1 코칭 하면서 많이 해드렸는데, 제가 합격하면 좀 육경처럼, 육경도 요즘에 좀 뜸하긴 한데, 저희 카페,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에 합격 수기 게시판에다가 이제 수강 후기 겸 합격 수기를 좀 많이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이 양반들이 분명히 합격, 이게 이제 발표 전에는 무조건 당연히 해야죠 이러면서 막 이러다가 올린 분이 몇 분 없어요. 근데 사실은 많이 수강하셨고 많이 코칭 받으셨고 많이 합격하셨어요. 근데 이제 수강 후기가 몇 개 안 올라와 있어서 저도 조금 답답하긴 한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윌땡에서 총괄할 때도 그랬고, 해양경찰 면접이 사실은 육경 면접, 경찰 그 면접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이제 해양경찰 출신자분들이 운영하는 해양경찰 학원이나 해양경찰 출신자분들이 이제 운영하는 면접반에서 해양경찰과 육경은 다르다. 봐라, 절차에서도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기출을 봐라. 뭐 이런 뭐 태풍의 무슨 요건, 뭐 발생 요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뭔가 다르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마케팅을 많이 하세요. 근데 본질은 똑같아요. 이게 특히 공안직 계통은 다 본질은 똑같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 경호실 옛날, 지금은 이제 합숙 면접도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 7급 공채 면접이 옛날에 십수년 전에도 6단계였거든요. 그 6단계 만든 개발층이 동일해요. 그 6단계 개발 면접으로 만든 6단계가 2단계로 압축된 게 육경의 면접 형태거든요. 이제 그게 3단계로 변형된 게 해양경찰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진이 동일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심층 면접을 개발하는 개발진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NCS 기반 표준화 작업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공공기관의 면접, 심층 면접을 개발했던 대학의 교수님들과 이제 관련 전문가들이 협업으로 장기 프로젝트로 국가 주도하에, 정부 주도하에 면접 채용 프로세스, 면접 프로세스도 전부 다 표준화 작업을 했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똑같고,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왜 그런지 설명드린 영상이 많긴 한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합격생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 양반들이 코칭 받을 때는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수강 후기를 안 올려서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수강 후기 부탁드릴게요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한 반도 안 돼요. 한 3분의 1 정도만 수강 후기를 올리고, 합격하고 연락 안 주신 분들도 있고, 뭐 어쨌든 그렇긴 한데, 이상하게 해양경찰하고 소방직이 그래요. 소방직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이제 올해 해양경찰 면접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은 제발 좀 수강 후기 좀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 후배들이 보면서 이제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카드라 통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해양경찰 면접 OT 영상이고, 저는 여기가 학원이 아닐 뿐더러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면접관 교육이나 면접 강사 양성을 해야 되는 포지션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직접 수험생들 대상으로 면접을 가르치죠. 제가 만든 코칭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자격증 과정을 만들어서 면접 강사분들을 제대로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마감이 좀 빨리 되거든요. 이게 또 이상하게 해양경찰 면접은 육경 면접하고 겹치는, 일정이 좀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다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려요. 1대1 코칭은 특히나 이제 뭐 제가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막 대기하다가 코칭 못 받는 분들도 자꾸 나오고 해서 하반기에는 제가 이제 면접 강사 양성 인증 과정을 만들 겁니다. 자격증을 교부해 드리는 형태로. 그래서 면접 강사분들이 사실은 문의를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해양경찰도 해양경찰 면접을 주관하는 분이 좀 더 심도 있게 배우고 싶다고 연락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그런 거는 보호해 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분은 양심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분은 진짜 양심적이고 그런 분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분도 아마 해양경찰 출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뭐 제대로 조사는 안 했지만. 근데 이제 예전에 내가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할 때 면접관 역할을 한번 해봤지만 사실은 내가 면접관으로 투입해보는 거랑 실제로 면접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면접 관련된 강의를 하는 거 완전히 별개거든요, 이거는. 전혀 별개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한계성을 느끼고 연락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조건적인 부분이 안 맞아서 무산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진짜 전문가로 성장하길 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는 사실은 면접 강사분들도 많이 보시고 실제로 제 유료 강의는 면접 강사분들도 수강해서 보세요.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문의를 주시면 이제 아주 합리적인 비용으로 면접 강사 인증 과정을 만들면 수험생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준비는 그렇게 수십 명, 수백 명 모아놓고 있는 데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가치 기준점으로 살아왔고 어떤 기준점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기준점을 바탕으로 어떤 직무 가치관을 도출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철학적인 문제예요. 철학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론, 이제 자신의 가치 기준점으로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에 관한 방법론들.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직무관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그리고 헌법학을 이론을 바탕으로, 헌법이 우리 사회에 이제 기준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헌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또는 그 다음에 해양경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관심도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사분들이라면, 이걸 보고 계시는 강사분들이라면 나중에 전문 강사 인증제도 제가 하반기에 이제 론칭을 할 거니까 그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절차, 그 다음에 인적성, 프로파일러 면접의 특징, 유의사항, 1대1 면접 코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사실은 제가 제 유튜브 DSA 컨설팅 채널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DSA 컨설팅 채널에 보시면 게시판 기능이 있어요. 게시판 기능. 네, 그거 보셨어요? 게시판 기능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 게시판에다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들을 제목과 함께 링크를 전부 다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그 하나의 공고문 안에, 게시판에 이제 공고문을 제가 올릴 수 있거든요. 유튜브 이제 채널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해양경찰 면접과 관련된 제가 올려드린 안내 영상들,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들, 교육 영상들을 링크를 전부 다 걸어서 모음집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대웅 원장님한테 1대1 코칭을 받을지 말지. 됐죠? 일단 기본적인 절차 설명한 영상이 몇 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건 생략하고요. 다대1 면접이죠. 2대2 면접, 그 다음에 1대1 프로파일러 면접, 개인 면접,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심층 면접 절차는 사실은 유동적이에요. 예. 유동적인데 본질적으로 여기서 체크하고자 하는 포인트 지점은 동일해요. 뭐냐면 사람은 개인으로서 나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에 속한 나아가 있어요. 개인으로서 나는 오로지 뭐 가족이란 소공동체의 이론이잖아요. 그래, 가족 다 떠나서 그 개인으로서의 사람에 관한 자신만의 욕구가 있어요. 그러한 욕구를 표출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기준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관에 있어서 기준점은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체는 가족
구성원 안에 일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되면 경찰의 일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의 일원인 국민이겠죠. 자,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나는 어떠한 기준점으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점인데, 이게 이제 경찰에서는 경찰 직무관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국가관,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관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심층 면접에서 인생관, 국가관을 중요시하게 체크를 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이건데, 대다수의 심층 면접 강사들이 인생관과 국가관, 직무관이 뭔지도 몰라요. 황당하죠. 그리고 국가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헌법학을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우리 사회는 헌법이라는 최고 법규성 하에서 사회 시스템이 모두 다 구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되고, 인생관이란 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점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취업을 할 건지, 아니면 장사를 할 건지, 아니면 해양경찰 준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나는 어떠한 기준점으로 그걸 선택했는지가 나의 인생 가치 기준점이에요. 그걸 인생 가치 기준점을 줄여서 인생관. 직무관은 내가 어떤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경찰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떠한 공직 가치 기준점 또는 경찰 직무 가치 기준점으로 선택하느냐가 경찰 직무관이라는 거예요. 공직관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국가관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래서 요구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는 인생의 가치, 개인의 가치 철학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이 심층 면접이란 거. 스피치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대다수의 해경 준비생들이, 제가 실제 이제 해양경찰 면접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이상한 스피치 학원에 가서 거기서 무슨 기출 족보라가 면접 기출 족보에 가서 그거 보고 기출 족보만 있으면 면접을 준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양경찰 출신자분들이 학원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해양경찰 면접을 이제 해양경찰 현직 퇴직하신 분들이 이제 가르치는 곳도 늘어나기 시작했죠. 둘 다 문제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건 스피치 시험이 아니에요. 스피치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테스트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로 면접을 본다면 영어 면접인데, 그렇다고 해서 영어 강사한테 면접을 배울 거냐 이거예요. 아니죠. 자, 보세요. 야구 선수가 프로 구단에 가서 야구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스피치라는 건 야구 방망이에 불과해요. 국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면접을 본다면 국어라는 언어는 방망이에 불과하다고요. 야구 선수한테 방망이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야구 테스트를 받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수험생 대다수가 면접이 스피치 시험으로 착각을 하고는 야구 방망이 만드는 전문가한테 가서 야구를 배우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맞죠? 맞아요? 네. 그래서 스피치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는 인생의 가치 기준점에 관한 시험들이고, 말은 이제 스피치라는 도구를 통해서 테스트를 받는 거죠. 근데 스피치라는 도구 말고도 테스트 받는 유형은 다양해요. 합숙 훈련을 하면서 면접 테스트를 받는다면 이 사람의 행동, 중거점에 의한 행동 패턴을 보고 채점을 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언어라는 스피치가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출 족보가 있어요 해서 뭐 거기서 이제 간 걸 가지고 막 이제 갔는데 알고 보니까 모범 틀을 준 걸 그냥 달달달 외워가지고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보세요. 아까 인생관, 그 다음에 직무관, 이건 전부 다 오롯이 나에 관한 가치 기준점에 관한 질문들인데, 일정한 틀을 받아서 또는 기출이란 건 나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제3자에 관한 기준점에 관해서 물어봤던 질문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기출이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필기시험처럼 이쪽은 그냥 방향성만 아는데 그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출과 기출을 보고 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의 가치 기준점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타인에 관한 가치 기준점에 관한 질문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붕어빵처럼 답변을 외우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현직자분들이 짜증난다고, 이제 아니 어느 스피치 학원 출신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무슨 경찰 면접반 출신은 다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한다면서 짜증난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은 너는 어떤 인간인데 이걸 물어봤는데 전혀 나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답변을 달달 외우고서 간 거랑 똑같으니까 가로 채우게 하고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답답한 거죠. 그 다음에 해양경찰 출신자분들이 면접 강의를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생겨나요.
NCS 기반 국가에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해양경찰 면접 프로세스를 개발한 연구진이 다 투입됐는데, 심층 면접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직무선입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해양경찰 조직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똑같은 함정 근무를 하는 사람도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함정 근무에 대한 직무선입견이 다르게 형성돼요. 그런데 해양경찰 안에 뭐 예를 들면 국제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관이 생기는 직무선입견, 그 다음에 경비 함정을 오랫동안 타신 분의 직무선입견, 전부 다 제각각인 거죠. 그러면 그러한 자신만의 직무선입견에 따라서 선호하는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뽑을 수는 없어요. 어떤 조직체 내에서 공채나 특채로 채용을 할 때는 전체 조직 내에서 발전 가능성을 두고 백지 상태의 우수한 인재를 끌어당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각의 환경에 노출되면서 자신만의 직무선입견이라는 색깔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심층 면접에서 제일 많이 감점되는 경우가 이 사람은 백지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의 직무선입견에 의해서 오염된 상태를 제일 감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백지 상태로, 깨끗한 백지 상태로 우리 조직체에 들어와서 자신의 맡은 업무에 따라서 자신만의 중고점, 인생 기준점에 따라서 멋진 그림들을 그려나가야 되는데, 심층 면접 때 뚝 보니까 하얀 백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직무선입견에 의해서 얼룩덜룩 다 짬뽕이 돼 있어요. 그것도 획일화되게. 그럼 그 사람 뽑겠어요? 잠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 뽑는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양경찰 출신자분들이 면접 코칭을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NCS 기준점에서는 4명이 면접관으로 투입될 때 그 해당 기관의 현직자는 2명 이하로만 제한시켜요. 현직자들은 누구나 직무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면접관 2명 또는 3명은 외부 전문가로 투입하게끔 아예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안 지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선입견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똑같은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직무선입견이 달라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면접학원에서 이 A 출신자분한테 면접 코칭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A라는 색깔로 물이 들었는데, 사실은 면접관으로 투입된 사람은 B라는 성향의 면접관이 투입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전에 자기가 근무할 때도 이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면접 준비생으로 들어온 수험생이 경찰 업무를 해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A라는 색깔로 얼룩덜룩 색칠이 묻은 답변을 하면 이 B라는 면접관인 사람의 직무선입견. 자, 보세요. 그러면 아니 A와 유사한 성향을 가진 A-가 면접관으로 투입되면 그나마 나은데, B라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직무선입견을 가진 사람이 면접관으로 투입되면 이게 뭐야? 아니 업무도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 A라는, 내가 싫어하는 A라는 직무선입견이 형성된 답변을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완전히 감점을 시키고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심층 면접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직무선입견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배제시키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나중에 보니까 카페를 통해서 해양경찰을 중간에 퇴직하고 나오신 분, 뭐 정년퇴직을 하셨던, 업무가 안 맞아서 중간에 그만두고 나오신 분들이 자신만의 직무선입견이 막 투영된 형태로 면접을 가르치고, 이거 봐라, 해양경찰 업무를 해본 내가 면접을 가르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그 과학적 구성원리 아예 모르고, 과학적 구성원리 아예 모르니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이상한 스피치 학원도 과학적 구성원리 아예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모금 답안 틀이란 게, 기자나 무슨 각 분야 전문가들한테 질문지, 기출 질문 주면서 이거 답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답변을 받아온 다음에 갈로만 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단어, 자신의 이름, 자신의 뭐 단어를 넣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다 직무선입견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제가 제일 황당했어요, 진짜. 여기 오고 나서. 이거 구성원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용감하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공공기관의 심층면접 프로세스를 개발했던 NCS 기반에도 참여했던 교수님, 그분은 이제 산업심리학과 교수님이었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김 원장,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면접을 가르칠 수가 있냐고. 자기가 한번 이제 외부 전문가로 초빙돼서 공공기관 채용해서 한번 면접관으로 투입돼 봤는데,
분류가 나뉘더라면서. A그룹, B그룹 해서 똑같이 답을 하더라고요. 획일화된 직무선입견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길래.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줬어요. 기함을 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게. 저도 다양한 직군을 거쳤거든요. 저는 제 경력상에 보면 다양한 직군을 거친 거를 마케팅으로 활용 안 하잖아요. 왜냐면 그건 구성원리에 반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경력상으로 이제 노출해 놓은 거는 어느 고시학원가에서 면접을 총괄했는지, 그게 이제 안전장치잖아요. 검증장치고. 맞죠? 그 다음에 어떤 교육기업에서 자문 활동을 했는지, 어떤 기업에서 이제 무슨 개발한 프로그램 제공하고 활동했는지, 이런 거 위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수험생들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혹할 수 있어요. 아, 해양경찰이면 해양경찰 출신자분이 면접을 가르치면 그럴듯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직무선입견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중간에 그만두고 나오신 분은 그 해양경찰직이 안 맞아서 나온 거예요. 저도 다양한 직업을 거쳤지만 사실은 그러한 직업이 너무 잘 맞았다면 그 일을 계속 했겠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그 해양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적응도 제대로 못하고 안 맞아서 뛰쳐나온 분한테 이 직무선입견이 들어간 형태로 코칭을 받고 싶으세요? 기본적으로? 필기 과목은 상관없죠. 필기 과목은 그냥 학술에 관한 부분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에 정년퇴직하신 분은 그러면 그분들의 직무선입견은 실제 들어와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는 현직자들과 과연 비슷할까요?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다르죠. 병장하고 이제 병장이란 표현, 하여튼 병장을 표현합시다. 병장들이 이제 군에 대해서 염세적이고 회의적인 반응, 예비군이라 합시다. 예비군들이 가진 거랑 이제 막 이 상병이나 일병이 군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야 되는 상병이 일병들이 예비군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야, 저런 인간들 이러면서 일하죠. 근데 자기들도 나중에 예비군 되면 비슷해지는데. 근데 과연 그 직무선입견이 유사해요? 안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당 직렬을 퇴직하신 분들이 문의가 오면 면접 코칭을 꼭 받으라고 얘기하고, 마케팅 할 때 그쪽 직렬 출신인 거 말하는 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해줘도 어쩔 수가 없죠. 그게 목회니까. 수험생들한테는. 그게 마케팅으로 잘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경찰 면접관으로, 해양경찰 면접관으로 내가 이제 면접관 역할 해봤어 이러면 더 우우하겠죠. 저희 합격생 중에 육경도 그렇고 해경도 그렇고, 육경이 좀 더 많긴 한데, 부모님이 경찰관이고 이제 직급도 좀 높으시고 그래서 면접관으로 여러 번 들어가 보신 분이 굳이 서울, 경기, 인천권에서 저한테 자녀분을 보내세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직접 가르치면 되죠. 그래서 그 중에 저희 현직자 합격생, 제가 가르쳤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걸 직접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면접 주관도 많이 했는데, 무슨 노량진에 무슨 면접 학원 가면 그렇게 경찰 퇴직하신 분들이 면접 주관 해봤다고 면접 가르치고 하는데, 그냥 아빠가 나한테 가르쳐 주면 안 돼? 이렇게 질문하셨나봐요. 저한테 오기 직전에. 부산까지 가서 배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부모님께서 경찰직 이제 퇴직하신 분이, 내가 면접관으로 투입돼도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 그냥 이렇게 해서 체크하라길래 그거 체크하고 온 건데. 면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면접이란 게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는 전혀 별개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퇴직하시거나 중간에 나오신 분이 면접 강의를 하고 싶으셔서 마케팅으로 활용하시는 건 좋은데, 사실은 이러한 구성 원리를 모르고 가르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분들이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그런 곳에서 이제 몇 번 떨어지고 저한테 1대1 코칭을 배우러 오신 분들 보면 전부 다 답변의 틀이 획일화되어 있어요.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지금 해양경찰의 웬만한 특채는 전부 다 코칭 해봤거든요. 웬만큼 다 합격하고, 관제 특채,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항해, 그 다음에 경찰 특공대, 해경 특공대, 해경 특임대로 바뀌었죠. 이름이, 명칭이. 그리고 특임 안에서도 실제 특임 파트가 있고 구조 파트 이거 별개 나눴죠. 그거 다 가르치고 다 합격했어요. 별의별 특채를. 근데 제가 해양경찰 출신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채라는 건 기본적으로 고도의 전문 분야잖아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분들이 어떻게 합격했냐고요. 저는 그냥 면접을 가르친 거예요. 면접 구성 원리에 맞게끔. 그리고 저는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하니까 그 해당 특채에 맞게끔 예상 질문들을 변형해서 만들어서 드리죠. 사실은 그것만 해도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대학 교수님들은 한 문항 개발하는데 150에서, 이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 정도 금액을 받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해양경찰 특채분들은 제가 최소한 뭐 10개 내외로 해서 이제 진짜 필요한 분들은 그걸 이제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금액이 얼마예요? 제가 그거 별도로 금액 받는 것도 아닌데. 맞죠? 그래서 주의사항이 이거예요. 주의사항이 이거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분들 있죠. 그 이상한 스피치 학원이나 아니면 무슨 스피치 학원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아까 이상한 스피치 학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 해양경찰 출신자분이 운영하는 면접반 소강하시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마케팅상 그렇게 활용하면서 말씀하는 게 해경과 육경의 차이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차이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육상을 관할로 하느냐 해상을 관할로 하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신분은 둘 다 일반 사법 경찰관이죠. 일반 사법 경찰관. 육상을 관할로 하냐 해상을 관할로 하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완전히 구축이 된 게 이제 해양경찰법이라는 단독법이 제정됐죠. 그전에는 사실은 해양경찰법이라는 단독법이 없어서 육경의 경찰직무집행 경찰법에 그 안에 포함된 형태로 자꾸 해양경찰 조직이 좌지우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양경찰청장님이 육경에 이제 총정에서 막 이렇게 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점이었죠. 어쨌든 이 차이점이고, 근데 해상이라는 환경이 우리는 주로 육지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육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해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잘 모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조류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상 제가 지금 갑자기 무해통항권인가? 외국 선박이 이렇게 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국제법상, 해양법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 해양법. 그 다음에, 태풍의 발생 요건들. 그죠? 그러니까 해상만의 특징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환경적 특징. 여기에 관해서는 당연히 질문이 들어가죠. 근데 이게 육경에도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육상에서는 살아가니까 이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못 했던 거고, 해상에 관한 전문 지식들은 모르는 상태니까 이게 특이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동일해요. 다대다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거나 개인이나 프로파일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게 동일하다고요. 육경하고요. 그래서 제가 육경하고 해경 면접책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제 프로그램은 5단계인데 1에서 2단계 핵심 파트는 동일해요. 육경하고. 그래서 이제 동일한 그 책의 앞부분에 동일하게 진행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 4, 5단계가 3, 4단계도 사실은 엄밀하게는 동일한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해양 관련된 지식 부분을 더 첨가해서 약간 변형해서 진행하거든요. 네. 프로파일러 면접은 이제 육경의 개인 면접 파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거는 이제 해상에서 생활하려면 매우 좁은 장소 안에서 여러 명이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자기조절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해경뿐만이 아니라 국정원 요원 선발 과정이나 뭐 대통령 경호실도 그렇고 고도의 스트레스를 이제 본인이 조절 능력을 아주 요하는 그러한 공안직 계통에서는 프로파일러 면접 형태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거는 자기조절 능력에 관한 그 다음에 그 자기조절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본인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구축하는가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은 기존의 해경 면접이 시험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게 이제 구성원리상은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훈련을 시켜드릴 때는 구성원리에 맞게끔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시켜드리는데 실제 시험은 그렇게 전문성 있게 진행이 안 됐어요. 시험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해경 같은 경우에는 육경에 비해서 면접 배점이 좀 낮죠. 왜냐하면 인적성이 점수로 10점인가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육경에 비해서는 면접 점수가 좀 낮은 거예요. 배정되는 게. 예. 근데 구성원리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준비할 땐 철저히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프로파일러 면접 질문을 프로파일러 면접은 해경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수사 요원 채용에 있어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기준점으로 해서 프로파일러 면접도 전부 다 제가 출제를 했어요. 출제를 해서 예상 질문처럼 만들어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한 훈련이 되게끔 해놨어요. 만들어 놨다고요. 이제 그걸 코칭 받으시면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게끔. 근데 실제 진행에 비해서는 좀 너무 퀄리티 있게 진행하긴 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야죠. 우리가 100을 준비해야 실제 시험장에서는 한 50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육경 면접과 차이점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특이하게 약간 진행되는 경우, 아까 이러한 해상 관할을 하다 보니까 특이하게 진행되는 경우에 그거는 전체 뭐 예를 들면 100명이 수험생이 있다면 뭐 공채 기준점으로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한 10% 정도만 특이하게 진행되고 나머지 80% 정도는 육경과 별 차이 없이 진행돼요.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육경 면접 준비하다 해경으로 갈아탄 분들 꽤 많거든요. 저한테 코칭 받은 분들 중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처음에 긴가민가 하다가 면접 끝나고 와서 저한테 연락이 오면 그래요. 아, 원장님 말씀이 다 맞던데요. 이러면서 몇몇 조, 그 다음에 몇몇 시간대만 좀 그렇게 특이하게 진행하고 나머지는 저희들끼리 얘기해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육경 면접, 저희가 예전에 봤던 육경 면접이랑 별 차이 없이 진행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수험생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왜냐면 구성원리상 그게 맞아요. 해상이냐 육상이냐는 관할권만 차이가 나고 일반 사법 경찰관 신분으로 동일한 신분의 직무를 채용하는 것이라서 그래요. 그게 절차는 약간은 다르죠. 다대일, 2대2, 그 다음에 1대1, 1대1인데 요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씩 변형해서 진행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절차는 그렇게 신경 안 쓰시면 돼요. 제가 코칭하면서 자세히 이제 훈련이 되게끔 설명드려요. 그죠? 그 다음에 인적성 준비 방법. 제가 자세히 영상 설명해 놨으니까 하여튼 유튜브 DS 컨설팅 게시판에 그 링크 모음을 보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프로파일러 면접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사실은 이거 보면서 또 그 해양경찰 면접 강사분들이 막 설명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요것도 제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우리는 기출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프로파일러 면접 구성 원리에 따라서 저는 이제 출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프로파일러 면접에서 요구하는 그 능력치 또는 채점 포인트 지점에 맞게끔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드려요. 그래서 그것 따라서 훈련하게 돼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유의사항은 뭐냐면 제가 여기가 이제 면접 학원이 아니랬잖아요. 면접 학원이 아니고 제가 아직 직원을 채용을 안 했어요. 사실은 직원을 계속 채용 안 할 생각인데 원래 제 개인 연구실을 이제 이 컨설팅사로 오픈하고 고시학원과 재계약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은 그 면접관을 양성하거나 면접 강사를 양성하는 면접관 교육이나 면접 강사 양성하고 채용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해서 이제 기업에 컨설팅하는 역할이라서 원래 그 본업적으로 가야 돼요. 가야 돼서 이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수험생 대상 면접 강의를 하고 있죠. 시즌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제가 계속 타임별로 예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보통 1주나 2주 전에 스케줄이 다 고정이 돼요. 그 다음에 요즘엔 또 힘든 게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막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영상 촬영할 때 외에는 항상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턱대고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셔도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카톡 상담만 해요. 카톡 플러스 채널에 DSA 컨설팅 검색하시면 제가 요것도 게시판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여러분이 카톡을 남겨주시면 1대1 카톡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시간이 나는 쉬는 시간에 틈틈이 답을 해드려요. 그 다음에 공공모음 링크 걸어드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몸은 하나인데 여러분은 여러분 입장에서 저 하나지만 제 입장에서는 수험생들이 시즌별로 수백 명이잖아요. 맞죠? 수십 명, 수백 명인데 그분들한테 예외적으로 수강 문의에 관해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올려드린 그 영상을 보면서
아, 김대웅 원장님 프로그램이 나한테 맞을 것 같아. 가서 배워봐야 되겠어. 코칭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그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강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 어떤 상담은 못 해드려요. 카톡 빼고는요. 카톡 빼고.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한두 명을 코칭을 하는 게 아니니까. 맞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선생님 제가 링크 걸어드린 거 차분하게 성질이 급해서 못 보고 있겠어요. 그냥 제가 전화드리면 선생님 저한테 직접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억지 부리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저는 선생님 얼굴을 봐야 마음이 안정될 것 같아요. 좀 찾아가면 안 돼요? 이러는 분도 있어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맞잖아요. 예, 저희는 학원이 아니라서 상담 직원도 따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상담 직원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는 진행 안 할 거예요. 수강 여부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제가 올린 영상들 많으니까 그거 보면서 대충 감이 오실 거 아니에요. 아, 저 선생님이 면접 구성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배워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희 카페, 네이버 DSE 컨설팅 카페에 들어오시면 해양경찰 면접 수기가 조금 작긴 한데 거기 수강 후기들 보면 대충 감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 DSE 컨설팅 검색하시면 저희 이제 여기 컨설팅사 주소와 함께 네이버 평점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도 이제 면접 코칭 받은 분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평점 후기 올린 거 있는데 그거 보셔도 되고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강할지 말지 결정하셔야지 저한테 제발 전화 좀 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화를 좀 하지 마세요. 왜냐면 계속 1대1 코칭 중이거나 그룹 코칭 중인데 전화를 계속 올리면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끌 수도 없고 난감해요. 진짜. 저한테 코칭 받았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카톡, 선생님 저 카톡 없어요. 그러면 네이버에 톡톡이라고 있거든요. 아까 네이버 검색하면 톡톡으로 이제 그 카톡과 비슷한 기능인데 그걸로 남겨주셔야 되는데 카톡 까세요. 아, 저한테 뭐 어쨌든 뭐 문의나 이런 걸 하시려면 카톡을 깔으셔서, 왜냐면 전화번호 뭐 폐쇄했다 해도 다시 살리면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의사항은 그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막무가내 계속 통화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찾아와서 얼굴 보고 싶어요.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진짜로 안 돼요. 계속 예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경찰, 해양경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경호처 7급 준비생들, 국정원, 그 다음에 뭐 검찰, 그 다음에 철도공안, 뭐 공안직은 다 하는데 공채 특채 가리지 않고 전부 다요.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비생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한가하시겠지 할 때도 저는 항상 바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이니까 카톡 됐죠? 그 다음에 절차는 제가 이거 관련 영상 많이 올려드렸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제가 이론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론을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죠. 1대1로 진행하는데. 1대1로 진행하니까 1대1 오프라인은 여기 찾아오셔서 오프라인에서 저한테 보면서 하는 건데 저는 추천 안 해요. 왜냐면 온라인 코칭 프로그램이 오프라인 코칭 프로그램과 아주 동일하게 효과가 더 잘 나오게 돼 있고, 실제로 지금 3년간 온라인 1대1 코칭자분들이 훨씬 더 합격률이 높아요. 퀄리티 있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오프라인은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소요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한 번은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예를 들면 온라인 코칭을 한 3회 하시고 마지막 1회 정도를 오프라인 코칭을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 코칭 3회, 오프라인 코칭 1회 이런 식으로. 그게 경제적으로 훨씬 도움돼요. 그리고 사실은 앞에 1, 2, 3단계는 여러분들이 가치 기준점을 도출하는 훈련인데 그게 굳이 저하고 얼굴 보면서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내어드린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과제를 작성하셔서 저하고 인터뷰 형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기준점을 도출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도 충분해요. 훨씬 더 퀄리티 있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서 뭐 들어오고 입실 퇴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뭐 그 종합적인 눈으로 보면서 코칭 받고 싶은 게 있으시면 1대1 오프라인은 한번 하는 건 좋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것도 제가 추천 안 하거든요. 온라인으로만 순수하게 뭐 프로그램이 5단계니까 5회, 6회 받으시고 합격하신 분들 꽤 많아요. 예. 오프라인, 코로나 되고 나서는 오프라인은 안 한 것 같아요. 회경은 한 번 했나? 한번. 온라인이 금액도 훨씬 저렴하고 그 다음에 훨씬 퀄리티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온라인이 훨씬 더 합격률이 높아요.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제가 면접 이론 강의는 에어클래스라는 저희 회사와 파트너사가 있어요. 거기 그 동영상 플랫폼 회사인데 에어클래스라는 곳에 제가 해양경찰 면접 강의 이론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할인권을 받아서 그걸 수강해서 영상 강의를 보면서 제가 내어드리는 과제를 작성하시고 그 과제를 바탕으로 저하고 전화로 또는 와서 오프라인으로 1대1 코칭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는 거꾸로 해야 돼요. 수강 결제는. 카톡 플러스 채널에 저희 DSA 컨설팅사로 원하는 코칭 횟수 및 문의를 하시면 제가 안내 영상 상세히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온라인 코칭을 한 3회 정도 받아야 되겠다, 또는 온라인 코칭 2회 정도 받고 오프라인 1회에서 내가 총 3회 코칭을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그 해당되는 금액을 제가 거기 안내해 드리는 계좌에다가, 회사 계좌에다가 이체를 해 주시면 돼요. 그건 회사 계좌예요. 김대영 DSA 컨설팅으로 되어 있어요. 국민은행이고, 그거는 네이버에 DSA 컨설팅 다 오시는 길 밑에 하단에 보면 다 오픈되어 있는 정보예요. 사업자 번호랑.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이체하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이체 후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온라인 이론 할인권을 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에어클래스라는 동영상 플랫폼 회사에 있는 제 해양경찰 면접 이론 강의 할인권을 드려요. 이 할인권을 가지고 가서 할인권을 받아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헷갈려가지고 에어클래스 어떻게든 알아가지고 에어클래스 그 해양경찰 면접 이론 강의를 먼저, 거기가 이제 뭐 예를 들면 20만원으로 수강 책정되어 있으면 20만원 결제를 하시고 저한테 와서 코칭 문의하시고 코칭 결제하시고 할인권을 받으셔봐야 그때는 할인이 안 돼요. 맞죠? 수강 결제할 때 할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순서가 코칭을 몇 회 할지 먼저 결정하신 다음에 저희 회사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 회사 계좌로, 회사 계좌로 DSA 컨설팅사 회사 계좌로 코칭 횟수 금액만큼 입금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에어클래스에 있는 온라인 이론 할인권을 드릴 거예요. 15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할인권, 그 두 개의 영상 강의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영상 강의 할인권 합치면 할인권 금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온라인 1대1 코칭을, 오프라인 1대1이든 온라인 1대1 코칭은 한 번, 두 번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할인권인 거죠. 금액대가 사실은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예, 거기에 보면 해양경찰 면접 이론 강의 클래스가 있고 실제 연도별 시사 이슈 분석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해양경찰 준비생들은 시사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서 시사 클래스는 수강 결제 안 하셔도 돼요. 하실 분들만 하시는 거고. 근데 해양경찰 면접 이론 강의 할인권이 거의 한번 1회 코칭 정도 또는 할인이 많이 되는 경우에는 2회 정도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할인권을 드리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드리면서 온라인 할인권을 드리는 거예요. 코칭을 한번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할인권을 가지고 에어클래스라는 플랫폼 링크 걸어드린 곳에 들어가서 해양경찰 온라인 이론 강의를 수강 결제를 하시면 제가 1차 코칭 과제를 상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몇 강까지 보고 그 몇 강까지 보시고 거기에 답변을 작성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한글 파일, 워드 파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칭 횟수를 계좌 이체를 하시고 나면 제가 온라인 예약 페이지를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온라인 예약 페이지는 반드시 코칭 수강 결제를 하신 분만 신청 가능해요. 수강할지 말지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어서 온라인 예약 페이지 예약하시면 절대 안 돼요. 바로 아웃시킵니다, 제가. 알겠죠? 그래서 면접 코칭을 수강 결제하신 분들만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린 온라인 예약 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수강 결제하신 분들만. 이게 맨날 마감된단 말이에요. 주차별로 빠르게. 그래서 그렇게 절대 수강할지 말지 코칭 결제도 안 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몇 대를 예약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꼭 주의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예약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칭을 3회 수강하시면 온라인 코칭이든 오프라인 코칭이든 동일한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서 활용하는데 이게 주차별로 빠르게 마감돼요. 그래서 일단 1회 하시고 나서 뭐 의무사항은 아닌데 2회, 3회를 환불 규정 때문에 망설이고 안 하고 있다가 주차별로 마감이 돼가지고 발을 동동 구리면서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선생님 따로 시간대 하나 더 개설해 주시면 안 돼요. 계속 사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밥을 먹고 잠을 자야 되는데 불가능에 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코칭 못 받고 어쩔 수 없이 환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데, 환불 규정은 진짜 악의적으로 이제 뭐 학원 관계자이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막 자기가 뭐 친척 왔다고 해서 멋대로 온라인 예약 페이지 막 변경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환불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그 환불 규정 보면 뭐 2일 전에는 예약 변경이 안 되고, 그 다음에 2일 전에는 환불을 요구할 시에는 뭐
노쇼로 간주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 면접 수강생들하고는 별로 관계 없어요. 그렇게 악의적으로 악용하시는 분들한테만 그게 제재를 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불 규정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에 3회를 예약 코칭 신청하셨다면 2회 3회를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일주일이 넘어가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미리 예약 신청을 다 해놓으세요. 그래야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예약 신청이 팍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한 분한테 제가 승인해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또 나가서 또 계속 클릭하면서 빈자리 나나 안 나나 살펴봐야 되고, 이게 에너지 소비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회 딱 하시면 미리 자기 면접 고려해서 이렇게 탁탁 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3회 했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5단계니까 내가 이제 5회나 6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된다면, 일단 1회나 2회 먼저 해보고 나머지 추가로 3회를 결제해야지 생각하는 분들도 일단 요걸 먼저 하고 빠르게 1차 한 번 코칭 받아보면 대충 감이 오잖아요. 아, 선생님한테 한 3, 4회는 추가로 더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빨리 수강,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계좌 이체하신 다음에 예약 페이지에서 그 해당 날짜만큼 3일, 5일 간격으로 미리 다 신청해 놓으세요. 그게 유리해요. 훨씬. 그 다음에 이제 예약 변경은 횟수 제한은 있긴 한데, 한 번 정도는 그 해당 날짜 시간에 한 3, 4일 전에는 예약 변경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이 막 혼선이 생기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이제 날짜를 변경해야 된다면 뒤에 있는 날짜들은 얼마든지 예약 변경 신청이 가능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주는 안 돼요. 한 번, 두 번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코칭 결제한 횟수만큼 미리 예약 페이지에 3, 5일 간격으로 딱딱딱 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 코칭 못 받아요. 온라인 예약 페이지가 금방 마감되니까.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차 코칭 과제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1차 코칭 때 그 이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코칭할 때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니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제가 안내해드리는 대로만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교재는 육경하고 해경 면접 교재를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1, 2단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3, 4단계까지 사실은 동일해요. 근데 3, 4단계는 제가 선택사항으로 여러분한테 드리긴 한데, 그래서 도서출판 배움에 형통한 심층 면접 경찰직 편이 있어요. 경찰 해경 면접 교재가 있어요. 요거거든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 이게 이제 분기별로 책이 바뀌어요. 증판이 계속 되거든요. 근데 아마 2021년 상반기까지는 이 교재를 쓸 것 같아요. 도서출판 배움이고, 표제나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데, 이제 형통한 심층 면접 경찰 해양직 이렇게 돼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에어클래스 영상 강의 수강하실 때 주의사항이, 수강하시고 나면 거기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공지사항을 수시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유 폴더도 거기도 오픈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공지사항을 꼭 체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필기 합격 축하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멋진 해양경찰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